건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고구마 줄기가 크게 나온 것이죠. 아까 그 중요한 정보가 두 개가 나왔다고 했죠. 그 전화번호가 그 중에 하나이고, 이 고구마 줄기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정보는 암호예요. 그 책의 맨 뒷장, 겉장 같은 거죠. 그 겉장의 안쪽에 암호가 있는데, 암호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 다 이제 알파벳으로 적혀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적혀 있고, 맨 첫 줄은 9글자, 알파벳 9개 적혀 있고, 그 다음에는 6개 적혀 있고, 거기다 줄을 걷고, 그 밑에도 뭐 한 8, 9에서 한 10, 한둘 되는 세 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5줄. 그리고 글자는 뭐 그만큼이고, 글자 수를 다 세면 한 40에서 한 45글자쯤 되겠네요. 그것이 암호예요. 이제 그것을 암호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이게 영어가 아닌 무슨 다른 나라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아무도 알아보는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암호다라는 생각이 도달하게 됐죠. 그래서 이걸 원래 경찰이 갖고 있었으니까 경찰에도 암호하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 암호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계속 해결이 안 되다가 1978년에 이 암호를 호주의 국방부에 있는 그런 암호 전문가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걸 한번 풀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첫째 이제 풀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Impossible to provide a satisfactory answer.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모르겠지만 이게 안 풀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978년에 이 암호 이게 국방부에 간 건데,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온갖 사람들이 달라붙었어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걸 달라붙은 사람들 중에는 무슨 뭐 군대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수학자들도 한번 자기네 차례가 있었으나 뭐 해결이 안 되고, 좀 암호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붙어봤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4년에 제리 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과거에 경찰이었으나 형사였으나 이제 퇴역한 형사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남은 인생 이런 거 하고 살겠죠. 이 사람이 2004년에 신문에다가 이제 내가 이걸 해결한 버전이 이거다라고 보냈어요. 썬데이 메일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 알려지게 된 내용 중에 일부가 이겁니다. 그 암호의 5번째 줄에 보면 ITTMT SAMST 어쩌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그 제리라는 할아버지가 과거 형사였던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그것은 그 ITTMT SAMST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It's time to move to South Australia Mosley Street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슬리 스트리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그 전화 받은 사람 있죠.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모슬리 스트리트에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아, 그게 그럼 각 단어의 첫 글자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 근거하여, 이거 뭐 이렇게 말해도 그게 뭐 정답이다 아니다를 밝혀주는 기관은 없으니까, 그런 생각에 근거하여 2014년, 이게 연도가 자꾸 나간다는 것은 점점 더 컴퓨터가 좋아지고 점점 더 그거를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도구가 많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2014년에 존 뭐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에 뛰어드는데요. 그 사람의 직업은 Computational Linguist라는 직업인데, Computational Linguist는 어떤 거냐면 Computational Linguistics라는 거를 하는 사람을 Computational Linguist라고 부르죠. 컴퓨터를 이용한 언어학의 분야예요. 옛날에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뭐 어떤 사람이 수동태라는 걸 연구한다면, 뭐 우리가 수동태 뭐 쉬운 내용을 하자면, 뭐 고양이는 그 사과를 먹었습니다. 제가 뭐 고양이가 사과 먹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고양이는 사과를 먹었습니다. 뭐 그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그 사과 was eaten by the cat 뭐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이론으로는 그런데, 과연 문장에, 영어 문장에 was eaten 그런 형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이렇게 나오고, 그 문장의 끝에 by 누구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세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거를 세려면 책을 한 권씩 갖고서는 수동태가 나오면 밑줄을 긋고, 그 문장에 by 누구 그런 거 나오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밑줄의 개수를 세고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서, 뭐 밑줄은 574이고 동그라미는 270 몇이니까 뭐
그런 무슨 행동을 한 주체가 수동태에 나오는 것은 전체의 몇 %다. 이런 거를 이제 사람이 20명이 읽고 뭐 그런 걸 엄청 비효율적으로 느리게 했다면 이제 컴퓨터가 좋으니까 컴퓨터로 하여금 책을 무진장 많이 읽게 하는 거죠. 뭐 100만 권, 1000만 권 읽게 하는 거죠. 알파고에게. 그래서 알파고에게 세보게 하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문장을 다 세어보고 그 다음에 by 누구, 아까는 by the cat 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의 주체가 과연 그 수동태의 문장에서 나오는지. 그럼 우리는 맨 처음에 배울 때 수동태는 뒤에 by 어쩌고가 나온다고 배웠지만 이걸 세보면 과연 수동태의 그 행동의 주체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의심스럽죠. 이런 종류의 것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런 분야를 이제 컴퓨테이셔널 링구이스틱스라고 부르면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한테 이 주제가 간 겁니다. 이 암호를 주고 과연 영어로 쓰여진 것 중에 이 글자의 앞자리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문장이 우리 영어 사회에 과거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어 문장을 컴퓨터를 통하여 읽어보셔서 혹시 맞는 게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게 분야니까 그걸 돌렸다는 거예요. 어디 맞는 문장이 없는가. 뭔가 맞는 문장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돌렸겠죠. 결과, 알 수 없음, 답 못 찾겠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보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조금 읽겠습니다. But finds no match for these. 하지만 그 맞는 그 문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In a large survey of literature. 그 많은 문장을 해서 조사를 해봤으나 맞는 게 없었고, and concludes. 결론을 내리기를, 뭐 여러 가지 결론을 내렸으나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The original text can never be determined. 그 원래의 문장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나도 모르지만 앞으로도 모를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죠. 사실 이거 지금 구글에다가 탐함 슛 코드 뭐 이렇게 쳐서 찾아보면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 중에는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뭐 2018, 17, 16 그때만 나온 글을 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호주 사람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 이 알파벳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거 좀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달려드는데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아직 없어요. 제가 그런 해석 중에 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여기에 있는 글자 중 A 혹은 T 이거를 관사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많이 있으면, 영어 단어가 뭐 1000만 개 뭐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 관사가 쓰여진 비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 문장 중 관사의 비율. 그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암호에 나와 있는 W 이걸 보고서는 영어 문장에 쓰여진 when 혹은 what 뭐 이런 의문사의 비율, 이런 거를 해보면 그것들이, 그러니까 A나 T가 관사여야 비율이 맞고 W 이런 것들이 의문사여야 비율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T를 관사로 하고 W를 의문사로 해가지고 뭐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론, 한 온갖 이론들을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 내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좀 인생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찾아다가 이걸 해보십시오.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지금 해보지 않은 분야는 뭐냐면 이 알파벳을 다른 글자로 치환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글이죠. 그러니까 뭐 A, B, C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알파벳을 전부 다른 글자로 바꾼 다음 그 글자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한 다음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좋은 놀이가 되지 않을까 해요. 물론 그걸로 정답이 나오진 않겠으나 썬데이 메일쯤에다가 편지 한번 보내는 만한 그런 용어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다가 정답이 정말 나온다. 그러면 아마 오스트레일리안 오브 더 이어 그거 하거나 아니면 워먼스 위클리에서 아주 거나한 인터뷰 한번 하게 되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혹시 그렇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전혀 이 아이디어의 지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암호라는 것이 이 탐함슈드라는 전체 스토리에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스토리로 존재하고 있죠. 그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뭐 훨씬 재밌겠으나 그 나머지 스토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암호,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걸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암호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그 고구마 줄기, 아까 그 발견된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여자분이에요. 간호사고 조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 조는 무엇을 짧게 불렀을 때 그런 거냐면 제시카를 대신해서 부른 게 조라고 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제시카라고도 하고 조라고도 하죠. 또 다른 암호명도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하여튼 제시카라는 사람한테 이 경찰이 접근을 합니다. 이제 전화를 걸어서 받았고, 이제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조사하려면 꼭 당신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꼭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제시카라는 분이 자기의 기록을 경찰이 영원히 갖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제3자에게 나랑 경찰이랑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지 마라. 나도 나의 삶이 있는데 이런 사건에 내가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지면 그 내가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제시카라는 분이 요청을 해서 경찰이 그렇게 하겠다, 남들에게 알리지 않겠, 당시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조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 제시카라는 분은 1921년생이고요. 그러니까 21년생이니까 그 사건이 난 48년에는 27살이죠. 아주 평범한 호주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시드니에서 태어납니다. 메릭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메릭빌을 사실 시드니 안에 있지만 여기 자주 가는 곳은 아닌데, 지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땐 뭐 애쉬필드 이런 데서 멀지 않고, 월라이 크릭 거기에서도 가깝고, 좀 유명한 동네인 라이카트 거기에서도 멀지 않고, 뭐 그런 동네가 메릭빌이네요. 이제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중에는 어디에서 일했느냐? 여기 또 시드니에서 사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곳입니다. 로열 노스쇼 호스피털. 그 세인트 레너즈 역에서 내리면 그 옆에 있는 그 병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를 가는 이유가, 이제 동료들의 와이프가 아이를 낳으면 그 동료들 만나서 기저귀 주러 가는 곳, 그게 가끔 가는 곳인데, 그거 이외에는 뭐 여기 별로 갈 일이 없죠. 하여튼 그 병원에서 2차 대전 중에 이 제시카라는 분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시카라는 분이 루바이아트라는 책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말하기를 1945년에 시드니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사실 그 호텔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그 호텔에서 이 여자분이, 제시카라는 분이 그 육군 장교에게, 그 사람 사실 육군 장교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을 여기서는 그냥 엘프레드라고만 하겠습니다. 그 엘프레드에게 이 책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경찰은 그 시체는 엘프레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엘프레드에 관련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프레드가 책도 받았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엘프레드는 살아 있었으며, 그 엘프레드는 아직도 이 책 루바이아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엘프레드가 갖고 있는 루바이아트를 가져다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건 뭐였겠습니까? 맨 뒷장에 끝났다라는 말이 그 책에 남아있는지를 보려고 했죠. 거기가 찢어지지 않았는지. 봤는데 안 찢어진 거예요. 거기 멀쩡하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책은 1924년에 출판된 판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온 게 아니고 이것은 시드니에서 인쇄된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두 개의 루바이아트가 이 사건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제목은 같고 내용은 같죠. 원작이 같으니까. 이 녹음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시카라는 분에 대한 녹음을 마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녹음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이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 말고 또 뭘 하냐면, 이 뭐 돌아가신 분을 마구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수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석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석고상을 만들어서 제시카라는 분께 보여주죠. 혹시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하고 딱 보여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장면을 본 사람은 그 석고상을 만든 사람과, 그 사람 뭐 경찰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한 경찰이 이제 그 장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석고상, 그 제시카라는 분, 그 다음에 경찰에서 일하시는 분들 함께 같은 방에 있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이 제시카라는 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보고 엄청 놀라서 막 졸도할 것처럼 그렇게 비틀거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좀 이따 정신을 차리고는 나 이런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제시카라는 분의 딸 이름이 케이트예요. 이 케이트라는 분은 이제 나중에 무슨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에 나와서 그 자기가 자기 엄마한테 들은, 자기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할 수 있었죠. 그 얘기에 따르면
이제 이 얘기는 2013년에 하게 된 이야기예요. 아까 60 Minutes라는 걸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알려진 것인데. 그리고 제시카라는 분이 아까 그 석고상을 본 것은 1949년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에 그렇게 된 것이고. 자기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경찰이 나를 인터뷰했는데 내가 경찰에 가서 나 그 사람 모른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거짓말이다.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자기네 어머니한테 들었으며 이 케이트라는 분이 생각하시기에 자기네 어머니인 제시카와 그 서머턴 맨이라는 그 두 사람은 둘 다 일종의 스파이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상했던 점은 자기네 어머니는 시드니에서 태어난 평범한 호주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어머니한테 왜 러시아 말을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케이트라는 분에 따르면 제시카는 당연히 그 서머턴 맨이 누군지 알고 있었으며 이 나라에 경찰은 그 사람을 모르지만 경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여기 있는 그대로 읽으면요. 그 사람은 서머턴 맨은 known to a level higher than the police force. 경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서머턴 맨이 누군지 안다. 이게 그 전화 받으신 분의 딸의 이야기고 전화 받으신 분의 아들은 로빈이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은 오스트레일리안 발레단에서 지난번에 녹음에 나왔죠. 거기에서 발레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그 의사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 이제 그 로빈이라는 사람도 2009년에 죽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시체가 된 상태가 되는데 언젠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법의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하다가 뭘 하나 발견합니다. 귀에 있는 어떤 특성이라는데 이게 뭐 해부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너무 기술적이어서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이게 백인들은 1 내지 2%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만일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친척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구분할 때 분간할 때 이 같은 귀에 이런 특성이 있으면 그건 친척이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서머턴 맨과 그 발레 하시는 그 로빈이라는 양반이 둘 다 귀에 이런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백인의 1 내지 2%만 가진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 글에는 이것이 우연일 확률을 계산한 게 나와요. 계산했더니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1000만 분의 1이거나 2000만 분의 1이거나 대충 그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볼 때 그 서머턴 맨과 그 발레 하시는 로빈은 부자지간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에봇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에봇은 누구냐 하면 그 발레 하시는 분의 딸, 그 양반 이름이 레이첼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레이첼의 DNA를 가져다가 뭘 조사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양반의 남편이 애들레이드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그 에봇이라는 사람이 2009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60년이 된 다음 또 새로 이거를 제대로 된 연구를 한번 조사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시간과 노력을 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그 과거에는 없던 기술들, 예를 들어 DNA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그 DNA에 대한 연구를 해서 뭐 누가 매칭이 되는지 그런 거를 조사하고 이제 그것도 그 에봇 조사의 일환이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그 암호를 새로 해독해 보려고 하는데 이 가끔 보면 왜 무슨 어떻게 암호가 있으면은 그 암호로 어느 책의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무슨 단어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책을 갖고 있어야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가설과 이론을 만들어요. 근데 이 책이 이거 제일 잘 연결되어 있는 책이 루바이아트니까 이 루바이아트를 앞뒤로 뒤지고 위아래로 나누고 온갖 짓을 해가지고 이 뭔가 이 암호에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연구를 하죠. 그런 걸 일단 시작하고 나서 비슷한 책들을 여기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끌어들인 책이 탈무드, 그 유태인들이 많이 본다는 그 탈무드죠. 그거랑 그 다음에 성경책 이런 걸 가져다가 이 컴퓨터를 이용한 무슨 알고리즘 이런 연구를 한답니다. 그런 걸 하지만
이게 지금 2009년 이후에 하고 있는 일인데 결국 나온 건 없어요. 노력은 많이 했죠. 레이첼의 DNA와 염색체 이야기는 토머스 제퍼슨 녹음에다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사실 그 애들레이드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녹음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녹음은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음에 가서 좀 못다한 호주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 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호주에서 잘 알려진 해결되지 않은 사건, 대표적인 미결 사건인 서머턴 맨과 그에 관련된 책 루바이아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